오늘도 잔잔한 물결 같은 평온한 시간을 함께합니다. 잔잔한결입니다. 밥값 계산할 때 갑자기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번 그 사람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또 당합니다. 지갑은 가방 안에 있는데 꺼낼 생각을 안 합니다. 눈은 딴 데를 보고 핸드폰만 만집니다. 그러다가 누가 계산하면 그제야 벌써 했어? 합니다. 항상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번, 4번, 5번,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계산대가 떠오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평소엔 잘 웃고 친절하고 별다른 말썽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돈 얘기만 나오면 달라집니다. 말투가 바뀝니다. 표정이 굳고 갑자기 바쁜 사람이 됩니다. 커피 한 잔 값입니다. 그런데 그 몇천 원 앞에서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평소 그렇게 여유롭던 사람이 갑자기 계산기가 됩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넉넉한 사람인데 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가진 건 많은데 내는 건 제일 늦습니다. 처음엔 내가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에이 설마 그냥 깜빡했겠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 이건 깜빡한 게 아니라 습관입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별다른 말 없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합니다. 나이 들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는 알 수 없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돈 앞에서 달라지면 그게 진짜입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서운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는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이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 사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순간은 늘 아주 사소한 자리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회비 거둘 때 보면 압니다.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가면 누구는 바로 보냅니다. 확인했습니다 하고 5분 안에 송금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사흘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한 번 더 공지를 올립니다. 아직 안 보내신 분들 계신가요? 그제야 미안. 깜빡했어. 라고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깜빡합니다. 이상하게 항상 같은 사람입니다. 모임 회비가 10,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10,000원을 보내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독촉하면 그제야 보냅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띡 보내고 맙니다. 더 이상한 건 정작 자기가 받을 차례가 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생일 축하금 받을 때, 경조사비 받을 때, 그때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누가 안 보냈는지까지 다 압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작은 돈을 빌려주고 갚는 속도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작은 돈을 늦게 갚는 사람들을 오래 관찰해보니 다른 사람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금액이 작을수록 더 그랬습니다. 작은 돈인데 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이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은 오히려 미안해합니다. 늦게라도 보내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여유 있는 사람이 더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낼 돈은 충분한데 보낼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작은 돈이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 뒤에 있는 사람의 수고가 중요한 겁니다. 회비를 걷고 챙기고 독촉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들의 시간과 마음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평소엔 미안해, 고마워를 잘하는데 정작 행동으로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놉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성품은 사소한 일에서 드러난다. 큰 돈 앞에서는 누구나 조심합니다. 하지만 작은 돈 앞에서는 가면을 벗습니다. 어차피 작은 돈인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작은 관계도 함부로 대합니다. 회비 한번 늦게 보낸다고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늦고 매번 독촉받고 매번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거리두기가 나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개인적인 부탁으로 넘어올 때입니다. 이번에만 대신 내줘. 이따가 바로 줄게. 동네 카페 앞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기분이 묘합니다. 거절하기엔 너무 작은 돈이고 따지기엔 너무 사소한 부탁입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대신 냅니다. 커피 2잔가 5,000원입니다. 그 친구는 고마워, 진짜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바로 보낼게. 하지만 보내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안 옵니다. 다음 날도 연락이 없습니다. 바쁘겠지 뭐.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또 만났을 때 그 친구는 기억을 못 합니다. 아니, 기억은 하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합니다. 오히려 이번에도 또 부탁합니다. 아, 나 지금 카드 안 가져왔어. 이번에만 대신 내줘.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커피, 두 번째는 택시비, 세 번째는 또 커피입니다. 합쳐도 2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돌려준 적이 없습니다. 이상한 건 그 친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나보다 형편이 여유롭습니다. 차도 좋은 거 타고, 외식도 자주 하고, 여행도 잘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작은 돈은 늘 누군가한테 빌립니다. 처음엔 깜빡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작은 돈인데? 나중에 생각나면 주겠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한 건 내가 먼저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번에 빌려준 거,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내가 더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겨우 몇천 원 가지고 일어나 싶기도 하고 말하면 괜히 내가 쪼잔해 보일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한 번, 2번, 3번.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친구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또 부탁할까봐 미리 핑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돈이 오가는 순간 사람은 그걸 부탁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어차피 작은 돈인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빚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부탁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작은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그 호의를 받은 뒤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말은 조심스럽게 합니다. 미안한데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면서 정말 미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늘 같습니다. 부탁은 반복되고 갚는 건 없고 미안하다는 말만 남습니다. 관계는 말이 아니라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2번, 3번, 4번. 그건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 감정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조금 더 믿어도 됩니다. 미안한데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부탁을 할 때마다 말투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소엔 말이 많습니다. 농담도 잘하고 이야기도 길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말이 짧아집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부터 회비 올릴까 하는데 어때? 그러자 갑자기 말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짧게 답합니다. 글쎄, 평소 그렇게 말 많던 사람이 그때만큼은 단답입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면 또 말이 많아집니다. 어제 TV에서 봤는데 웃으면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돈 얘기가 나오면 다시 짧아집니다. 아, 그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때만 그렇습니다. 평소엔 괜찮은데 돈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 톤이 낮아집니다. 말끝을 흐립니다.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을 땐 잘 먹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여기 또 와야겠어. 그렇게 잘 먹더니 계산 이야기만 나오면 말이 없어집니다. 핸드폰만 봅니다. 누군가 우리 더치페이 할까? 하면 그래. 짧게 답하고 그 이후로는 말이 없습니다. 농담도 사라집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원래 돈 얘기는 좀 불편하니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되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남습니다. 말은 차분한데 뭔가 한 발 물러나는 느낌입니다. 책임에서 살짝 빠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들 힘들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 부담을 느끼는 쪽은 본인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부담을 느끼는 순간 말부터 줄어듭니다. 말이 줄어드는 건 마음이 닫혔다는 신호입니다. 말은 계속하는데 내용이 달라집니다. 평소엔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돈 얘기만 나오면 글쎄 잘 모르겠어로 바뀝니다. 분명한 사람이 갑자기 애매한 사람이 됩니다. 이건 말버릇이 아니라 반응 패턴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말을 잘해도 자기 이익이 걸린 순간엔 말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톤이 바뀌는 순간 관계도 살짝 어긋납니다. 말은 상황을 넘기지만 태도는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불편함은 말 때문이 아니라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 그 순간 마음이 먼저 반응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투가 달라지는 건 사실 예고였습니다. 진짜 본성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더 또렷해집니다.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먹을지, 무엇을 먹을지 이야기가 오갑니다. 다들 의견을 냅니다. 여기 어때? 저기도 괜찮은데. 말이 많습니다. 메뉴를 고르는 동안에도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거 맛있대. 저번에 여기서 먹었는데 좋더라. 그렇게 정해집니다. 식사는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서가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더치페이 할까요? 아니면 각자 자기가 먹은 거? 누군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메뉴판을 넘기던 손이 멈춥니다.
계산서가 테이블 한쪽에 놓여 있는데 아무도 그쪽을 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핸드폰을 꺼냅니다. 화면을 켜고 뭔가를 보는 척합니다. 다른 사람은 물잔을 만집니다. 또 다른 사람은 창밖을 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전히 침묵입니다. 시선이 서로 엇갈립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잠시 뒤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럼 더치페이 하죠. 그제야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선택은 끝났습니다. 결정을 피하던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결정했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나오면 다시 말이 많아집니다. 오늘 날씨 좋다. 다음엔 어디 갈까? 아까 그 침묵은 없었던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침묵만큼은 이상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던 그 짧은 시간이 말보다 더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 침묵 앞에서 불편했다면 그 감정이 먼저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도에 마음이 상했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동안 누군가는 대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역할은 늘 같은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여행 일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갈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정해야 합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말끝만 흐립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결국 누군가 입을 엽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요? 그제야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네요. 그럼 그렇게 하죠. 장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또 침묵입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같은 사람이 또 말합니다. 저번에 좋다고 했던데 갈까요? 좋아요. 거기 좋죠. 여행 일정이 정해지는 순간 그 다음엔 항상 돈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이동 방법을 정할 때도, 식사 장소를 정할 때도, 숙소를 정할 때도 항상 같은 사람이 먼저 말합니다.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내가 먼저 생각났으니까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매번 내가 정하고 있었습니다. 모임 날짜도, 식사 메뉴도, 약속 시간도 늘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한 건 결정한 뒤에도 뭔가 찝찝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나섰나? 혼자 정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결정한 건 나인데 부담은 나만 느낍니다. 사람은 불편한 침묵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침묵을 끝내기 위해 나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게 반복되면 역할이 고정됩니다. 저 사람이 정하겠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침묵이 반복되면 책임은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 사람이 대신 나서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고, 그래서 누군가는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결정한 사람이 책임집니다. 그때 네가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분명히 다 같이 정한 건데 왜인지 내가 정한 것처럼 됩니다. 책임은 맡은 사람이 아니라 비운 사람이 만듭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이 떠안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착해서도 아니고 호구여서도 아닙니다. 다만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 먼저 말했을 뿐입니다. 늘 내가 결정하고 있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역할이 힘들었다면 그건 내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깨닫고 나면 예전처럼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 모임 날짜 정해야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예전 같으면 내가 먼저 답했을 겁니다. 토요일 저녁 어때요? 그렇게 먼저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냥 두었습니다. 답을 안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조용하네요? 이상한 말입니다. 평소엔 다들 조용했는데 오늘만 유독 조용하다고 합니다. 평소엔 내가 말했으니까 조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잠시 뒤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왜 아무 말 안 해요? 나한테 물어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답했습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하던 말 그대로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한참 뒤 누군가 날짜를 제안했습니다. 그럼 금요일은? 그런데 말투가 달랐습니다. 평소 내가 제안할 때는 금요일 어때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은 그럼 금요일은? 하고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확신이 없는 말투였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소 내가 들었던 그 말투였습니다.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먼저 더치페이 할까요? 했을 겁니다. 이번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항상 있던 침묵인데 오늘따라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요즘 바쁜가 봐. 나한테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바쁜 건 평소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왜 오늘만 바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나서지 않았을 뿐인데 바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구조가 바뀌면 불편해집니다. 내가 하던 역할이 사라지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이 그 사람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네가 하던 거잖아.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뉘앙스는 무거웠습니다. 내가 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내가 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하니까 불편해진 건 알면서 왜 내가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서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 그 관계는 내가 움직여서 유지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먼저 움직였을 일들이 이제는 그냥 지나갑니다.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모임 어떻게 할까요? 예전 같으면 바로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답도 먼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굳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두 시간 뒤에 봐도 늦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늦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산서가 나왔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편해서 먼저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기다렸습니다. 조금 어색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한참 뒤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2만 원씩 거둘까요? 그제야 계산이 됐습니다. 이상한 건 예전만큼 마음이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어색한 시간이었는데 불편하긴 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각자의 몫은 각자가 지는 게 맞았습니다. 내가 덜 움직이자 마음도 덜 흔들렸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나서지 않아도 일은 어떻게든 진행됐습니다. 조금 늦어질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요. 나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선택이니까요.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일입니다. 내가 떠안았던 책임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책임을 내려놓자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편해졌습니다. 다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왜 힘들었는지, 왜 바뀌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다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면 그 불편함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해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덜 쓰는 게 차가운 게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는 선택입니다. 예전처럼 신경 쓰지 않게 됐고, 예전처럼 마음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말하지 않는 걸로 더 많은 걸 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보다 상황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예전엔 왜 그랬는지 몰랐던 행동들이 이제는 조금 이해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순간들을 지나옵니다. 다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먼저 무너지면서까지 지킬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도 마음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가벼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